여러분은 뷔페에 가면 평소보다 몇 배나 더 드십니까?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경제학자들이 실제 연구를 통해 밝혀낸 숫자가 있습니다. 무려 3배. 평소 저녁 식사량의 3배를 뷔페 앞에서는 꾸역꾸역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 순간만큼은 전혀 억지로 먹는다는 느낌이 안 든다는 겁니다. 오히려 즐겁습니다. 접시가 쌓일수록 뿌듯합니다. 계산대를 나서는 순간까지도 오늘은 제대로 본전 뽑았다는 기분이 들죠.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누워 배를 감싸주면 그제야 듭니다. 내가 왜 저렇게까지 먹었지? 라는 후회. 오늘은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경제학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식탁 위에, 당신의 접시 위에, 당신의 위장 속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뷔페는 그냥 많이 먹는 게 장땡이다. 비싼 돈 냈으니까 많이 먹어야지. 적어도 3접시는 먹어야 본전이다. 이게 바로 대중의 오해입니다. 뷔페에서 과식하는 이유는 단순히 음식이 맛있어서가 아닙니다. 배가 고파서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본전을 뽑아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매몰 비용 오류입니다. 이미 지불한 돈은 어떤 결정을 하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내가 10,000원을 냈으니까 10,000원어치는 먹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뷔페 식당에서 10,000원을 내고 들어간 그룹과 무료 식사권을 가진 그룹의 음식 소비량을 비교했더니 돈을 낸 그룹이 훨씬 더 많이 먹었습니다. 같은 음식이고 같은 장소인데도 말이죠. 돈을 냈다는 사실 하나가 여러분의 위장을 강제로 팽창시키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무료 식권으로 들어갔더라도 원래 가격이 10,000원인데? 라는 생각이 들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뷔페의 첫 번째 심리 트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배가 부르면 원래라면 멈춰야 정상입니다. 경제학에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같은 재화를 계속 소비하면 추가적인 만족감, 즉 한계 효용이 점점 줄어든다는 이론입니다. 피자를 한 조각 먹을 때의 행복감은 크지만 5조각째 먹을 때의 행복감은 첫 조각에 비하면 형편없이 작습니다. 그런데 뷔페는 이 법칙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킵니다. 어떻게요? 음식의 종류를 무한히 늘려서 여러분의 뇌를 속입니다. 피자에 질리면 바로 옆에 초밥이 있습니다. 초밥에 질리면 스테이크가 있습니다. 스테이크가 물리면 디저트 코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새로운 음식을 볼 때마다 이건 아직 안 먹어봤어. 한 번 더 먹어도 돼. 라고 착각합니다. 이게 바로 다양성의 함정입니다. 또 다른 뷔페에 숨은 경제학이 있습니다. 바로 규모의 경제입니다. 여러분이 뷔페에 가면 음식이 엄청나게 많이 차려져 있습니다. 이 많은 음식을 어떻게 다 준비하지? 장사가 되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런데 뷔페는 대량으로 음식을 준비하기 때문에 인건비와 재료비를 엄청나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뷔페에 하루에 수천 명의 손님이 방문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각 손님이 선택하는 양은 제각각이지만 뷔페 입장에서는 전체 재료비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즉, 손님들이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오히려 뷔페 입장에서는 재료 회전율이 빨라져서 음식 낭비가 줄어듭니다. 여러분이 본전을 뽑는다고 생각하며 꾸역꾸역 먹는 그 순간 뷔페 사장님은 오늘도 재료가 잘 돌아간다며 속으로 좋아하고 계십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그 게임에서 사실은 여러분이 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뷔페가 단순히 음식점의 개념을 넘어서 하나의 심리 실험실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음식값이 비쌀수록 그 음식을 더 맛있다고 평가합니다. 뉴욕에서 139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음식을 $8 뷔페와 $4 뷔페로 나누어 제공했더니 $8를 낸 그룹이 음식 맛을 11% 더 높게 평가했습니다. 같은 음식인데도 말입니다. 즉, 여러분이 비싼 뷔페에 가면 갈수록 이 음식은 맛있을 거야 라는 기대 효용이 상승하고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여러분의 뇌는 실제로 더 맛있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많이 먹게 만듭니다.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그렇다면 뷔페에 가면 다 그런 거 아니냐? 그냥 재미로 가는 건데 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재미로 가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심리적 메커니즘이 뷔페에서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적인 소비 결정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영화를 보러 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15분 만에 영화가 너무 지루해서 나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내가 8,000원이나 냈는데 라는 생각에 끝까지 참고 앉아 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은 8,000원을 날렸을 뿐만 아니라 그 지루한 이 시간 동안 다른 재미있는 일을 할 기회비용까지 날렸습니다. 이게 바로 매몰비용 오류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미 낸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지루한 영화를 보는 것보다 나가서 커피를 마시는 게 낫다면 당장 나가는 게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뇌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반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뷔페는 다르다. 나는 진짜 많이 먹어서 본전을 뽑았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이 10,000원짜리 뷔페에서 5,000원어치를 먹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본전을 뽑으려면 10,000원어치를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뷔페의 음식 원가는 보통 판매 가격의 30% 수준입니다. 즉, 뷔페는 여러분이 10,000원을 내면 음식 원가로는 3,000원 정도만 씁니다. 여러분이 본전을 뽑으려면 적어도 10,000원어치의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그건 여러분 몸무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일 수도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뷔페가 여러분에게 본전을 뽑게 해줄 리가 없습니다. 뷔페는 장사입니다. 손해보는 장사는 아무도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 뷔페에 갑니다. 그리고 계속 과식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손실회피 성향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익을 얻을 때의 기쁨보다 손실을 볼 때의 고통을 훨씬 더 크게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뷔페에 들어갈 때 이미 지불한 돈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손실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여러분은 더 먹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그 결과 여러분은 배가 터지도록 먹고 집에 가서 후회합니다. 하지만 다음에 또 뷔페에 가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이게 인간의 비합리성입니다. 경제학은 이 비합리성을 설명해주지만 고쳐주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원칙입니다. 뷔페에 가기 전에 미리 한계를 정하십시오. 나는 오늘 딱 2접시만 먹겠다 라고 선언하고 실제로 2접시만 먹고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뷔페의 유혹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번, 3번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의 뇌가 이게 내 한계구나 라고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가장 비싼 음식부터 드십시오. 일반적으로 뷔페에서 가장 비싼 음식은 해산물이나 스테이크 같은 고급 단백질입니다. 이 음식들을 먼저 충분히 먹고 탄수화물이나 디저트는 나중에 소량만 드십시오. 이렇게 하면 적은 양으로도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음식을 천천히 드십시오. 뇌가 포만감을 인식하는 데는 약 20분이 걸립니다. 빨리 먹으면 뇌가 배부르다는 신호를 보내기도 전에 여러분은 이미 과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뷔페에서의 경험을 일상의 소비 결정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제품을 살 때 또는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미 돈을 냈으니까 라는 이유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값싼 제품을 샀는데 작동이 안 돼서 몇 시간을 소비하며 고치려고 애쓰는 경우, 또는 더 이상 입지 않는 낡은 옷으로 가득 찬 옷장을 보면서 그래도 샀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버리지 못하는 경우, 이 모든 게 매몰 비용 오류입니다. 이미 지출된 돈은 회수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이 결정이 나에게 어떤 효용을 가져다 줄 것인가입니다. 여기서 강력한 경고를 드립니다. 뷔페의 다양성 함정은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고를 때 수백 개의 선택지가 있으면 오히려 고르지 못하고 한참을 헤매다가 결국 예전에 봤던 걸 또 보게 됩니다. 편의점에 가서 간식을 고를 때 종류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아무것도 사지 못하고 나오거나 평소에는 절대 사지 않을 이상한 조합을 사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다양성의 함정입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질수록 우리의 만족도는 오히려 떨어집니다. 효용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결정 피로도가 쌓여서 최종적인 만족감은 낮아집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소비 패턴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 소비의 기준을 최대가 아니라 최적으로 바꾸십시오. 뷔페에서 본전을 뽑으려고 꾸역꾸역 먹는 것은 최대를 추구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진짜 현명한 소비자는 최적을 추구합니다. 즉, 자신이 가장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소비하고 멈추는 겁니다. 둘째, 매몰 비용을 인식하되 그것에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이미 낸 돈은 잊어버리십시오. 그 돈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의 결정입니다. 셋째, 선택지를 인위적으로 줄이십시오. 뷔페에 가면 메뉴판을 보지 말고 처음 본 3가지 음식만 먹기로 정하십시오. 쇼핑을 할 때는 살 물건을 미리 3가지만 정해놓고 그 외의 것은 절대 사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결정 피로도가 줄어들고 실제로 더 만족스러운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뷔페에 가서 과식하는 이유는 단순히 음식이 맛있어서가 아닙니다. 매몰 비용 오류가 여러분의 지갑을 열고 다양성의 함정이 여러분의 위장을 열고 손실 회피 성향이 여러분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이 3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뷔페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하지만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은 뷔페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뷔페는 여러분을 속이기 위해 설계된 공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비 심리를 정직하게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통해 여러분 자신의 비합리성을 직시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본전을 뽑은 겁니다. 지금 당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뷔페 가면 꼭 본전 뽑아야지라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바로 여러분을 과식으로 이끕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뷔페에 가면 내가 진짜 원하는 음식만 골라서 적당히 먹고 배부르면 바로 멈춘다. 돈은 이미 냈으니 그 돈은 잊어버린다. 이 마인드셋 하나면 여러분의 뷔페 경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마인드셋은 뷔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소비 생활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뷔페 앞에서의 현명한 선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